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앞니가 깨졌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옵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의 상태를 복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치아색이 아닌 다른 재료로 메꾸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대부분 치아 색깔 나는 재료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깨진 부위와 범위에 따라서 치료 옵션은 대부분 레진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범위가 넓다 그러면 라미네이트, 바깥쪽 표면만 이렇게 좀 다듬고 여자들 손톱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붙여주는 그런 라미네이트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전체 크라운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깨진 범위가 신경이 이미 뭔가 노출이 됐다 그러면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앞니 레진 치료를 할 때 과연 얼마나 쓸 수 있고, 이 레진 치료하면은 이제 변색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 변색이 어느 정도 심할까요? 앞에 치아가 너무 티가 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앞니 레진 하신 분들 중에서 좀 경과가 좀 몇 년 지난 케이스들을 조금 리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니 레진 치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앞니 레진은 잘 깨지고 변색이 된다고 하던데 얼마나 자주 교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앞니를 많이 깎기는 싫어요 라고 환자분이 오셨는데, 양치를 하다가 앞니가 깨졌어요 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이렇게 양치를 하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이미 기존에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어 있다가 아마 과거에 제 생각엔 이미 레진을 한번 받으셨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치아도 보면 여기 끝에도 뭔가 수복물이 되어 있고, 여기도 본인 치아가 아닌 어떤 수복물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다른 치과에서 레진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일부가 탈락이 됐다, 이 말이 맞을 것 같고요. 깨지기 며칠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통증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통증에 대한 감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퍼쿠션, 모빌리티, 홀드 테스트,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검사거든요. 치과 의사한테는. 퍼쿠션은 뭐냐면 치아를 통통통통 두들겨 봤을 때 통증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고, 치아가 흔들림이 원 포지티브냐, 투 포지티브냐, 아니면 흔들리지 않느냐, 3 포지티브냐를 봐야 되는데, 흔들림이 그렇게 치조골이 이상은 없기 때문에 없을 것 같고, 홀드는 찬 거에 반응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여기서 만약에 네거티브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전기자극 테스트까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판단하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아픈 증상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홀드 포지티브에 신경치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라는 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일단 레진 치료로 마무리를 그냥 하고, 아픈 증상이나 그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팔로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포고 애프터 모습인데, 이게 미세하게 보면 실은 앞니 레진을 할 때 양쪽 치아를 대칭을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미세하게 보면은 지금 이쪽 치아에 비해서 이쪽 치아가 높이가 이미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미 이 치아가 더 밑으로 내려와 있고, 이 치아는 남아있는 본인의 정상 치아가 더 위에까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 치아 기준으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치아 기준으로 레진을 해 드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레진이,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레진이 굉장히 테크닉 센서티브 하다, 테크닉 센서티브 하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치과사가 어떻게 했느냐가 어떤 재료를, 어떤 본딩 에이전트를 썼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 손을 탄다는 거죠. 어떤 치과사가 하면 레진이 더 자연스럽고 예쁘고 더 오래 쓰는 거고, 어떤 치과사가 하면 더 오래 못 쓰고 빨리 떨어지고 빨리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인 치료, 교과서적인 치료를 좋아하는 편이고, 중요한 건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이제 관심을 가져요. 일단 치아 보존, 치아를 최대한
덜 깎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진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신미성도 포기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예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했는데 누가 봐도 여기에 레진을 했네 라고 이제 이게 티가 나게 되면 이제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치아를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치아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이쪽 부분에 항상 이제 베벨이라 그래서 치아 표면을 약간 길게 러프하게 표면을 만들고 레진을 적층을 해주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보면은 레진이 아예 이쪽만 딱 들어간 건 아니고 이쪽 부분에 점진적으로 얇게 들어갔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경계 부위가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현자분이 최근에 오셨는데 2년 반이 지났어요. 자, 한 직후랑 2년 반 후랑 티가 많이 나나요? 티가 안 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본딩이 접착이 좀 실패가 됐다 그러면 항상 모든 문제는 레진이랑 치아랑 접착한 그 접착 계면에서부터 틈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틈을 타고 변색이 오는 거고, 여기서 위생관리가 안 되면 그 사이에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환자분이 조심히 쓰시는 거, 그러니까 뭐 포크를 뭐 앞니로 씹었다거나 또 다치거나 그런 거 조심스럽게 하시는 걸 잘 지켜줬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는 것도 있고, 비교적 이 정도면은 심미적으로 환자분도 다른 사람들이 여기 깨져가지고 레진 치료한지 모른다, 그냥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앞니가 뭐 일부 깨진 거를 그냥 지내는 것보다는 심미적으로 복원을 하는데 레진이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가 있겠다. 물론 이제 환자분의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변색이 많이 되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차, 커피를 많이 먹게 되면 변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매끄럽게 한다 그래도 치아의 표면보다는 항상 레진이 덜 매끄럽기 때문에 착색이 더 잘 되는 편이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체크업을 오실 때마다 변색된 부위를 갖다가 살짝 다듬어 가면서 쓴다 그러면 훨씬 롱텀하게 길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듬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탈락이 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그냥 하시면 되죠. 이게 5년을 쓸지 10년을 쓸지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오셔서 레진은 항상 다듬어 가면서 변색이 오면 그 부위를 다듬어 가면서 좀 끌고 가는 개념으로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니 레진 치료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